가격이 낮아진 만큼 지금 분할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시점인가요?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생각 안 하셨던 배당주라든가 네. 금융주라든가 지주사라든가 이런 저PBR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지주사. 같아요. 생식 메모리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들은 충분히 먼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현실화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의돈 스트리트 이광수입니다. 김병현 NH투자증권 이사님 모셔서 얘기 나누고 있고요. 2부에서는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잘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개인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낮아진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를 지금 분할 매수하기에는 현금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시점인가요?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질문 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갖고 있다라는 맞아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다, 내가 좀 현금이 좀 있다라고 보면 막상 손은 그렇게 세게 나가시는 그런 상황들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뉴스들이나 가격을 보면 이게 정말 지금 흘러내리는 이런 추세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흔히 말하는 지금의 가격을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가 벌어들인 이익이 전부 다 없어지고 다시 이제 하이닉스가 적자 기업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라인이 아마 6천선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가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너무 심하지라고 하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지수대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7월 24일 지금 7천선 아래로 다시 깨졌으니까 네. 지금 다시 6천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하이닉스를 개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보다 좀 탄력성이 더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본주 그리고 미국에 있는 ADR 가운데 만약 지금 하이닉스 투자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미국은 당연히 세금 부담이 있는데 국장은 하이닉스가 10% 올랐다가 10%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국장 못하겠다, 나 ADR로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가 더 유리할까요? 이론적으로는 ADR이 약간의 미국 글로벌 입장에서는 좀 더 거리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프리미엄을 받는, 그리고 원주와 ADR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같은 주식이니까 괴리가 벌어지면은 또 이 스프레드를 축소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저는 달러의 흐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세금적인 부분도 하나의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앞으로 달러를 강세로 좀 보신다라고 네. 보면 상대적으로 AR이 좀 더 편하고요. 달러까지 고려해서 네. 네. 그리고 아니다, 조금 원화가 이전에 너무 좀 약세여가지고 좀 강세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원주도 좀 고려해 보실 수 원주도. 있는, 이렇게 달러의 흐름도 같이 보시면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에도 주가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확인이 네.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어떤 섹터를 좀 말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실적이 올라오는 섹터들은 아주 이제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명동에 가면 외국인들 엄청 많거든요. 네. 그리고 환율 때문에 해외여행 하기보다는 네. 백화점에서 오히려 명품을 사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하이엔드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전력 인프라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내년에 또 모자르는 이런 상황이 있을 테니까 주가는 또 같이 또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 더 길게 보자면 올해는 정부하고 정치권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에 따라서 유예 기간이었다면 내년 3월부터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금리도 좀 높아진 이런 상황들에다가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 좀 이전에 그러면 저PBR, 금융주, 이런 흔히 말하는 자본시장 효율화 관점에서 접근했던 배당주, 이러한 것들이 다시금 내년 1분기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3분기에는 반도체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나타낼 거고, 그리고 나서 4분기가 되면 내년 초나 이런 것들을 좀 노리시면서
그동안 생각 안 하셨던 다당주라든가 네. 금융주라든가 지주사라든가 이런 저PBR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지주사, 생각합니다. PBR주들.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라면은 한 3분기 때쯤 안에 이제 코스피가 한 8,000선에서 9,000선 안 좀 올라가면 그때 이후에 또 이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네.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서 뭐 1000포인트, 11,000포인트 가는 것보다는 그때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을 네. 좀 보면은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제일 기다렸던 게 이 네.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 발표였어요. 이제 맞아요. 그때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시장이 그걸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는데 확인하겠어. 알파벳이 좋게 발표를 했어요. 네. 지금 그런데도 예상보다 제 기대가 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반등이 강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뭔가 더 추가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뭘 더 확인하고 우리가 좀 투자에 참고해야 될까요? 지금은 AI에 대한 성장통인 걸로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실질적으로 감내 가능한가? 돈이 있는가?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그러면 더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키 드라이버는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입니다. 클라우드의 매출이 이번에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또 알파벳이 빠졌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서 상당히 헷갈리실 텐데 지금은 시장이 빠진 이유는 영업현금 흐름이 분기에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물론 현금이 없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일을 해서 번 돈 이외의 돈을 더 쓰고 증자를 하고 회사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걸 계속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이제 시장은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제가 보는 그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매출 증가가 계속 된다라고 보면 한 1, 2년 영업현금 흐름이 줄어들거나 모자른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 AI의 패러다임 자체가 위너 테이크스 올을 뜻하는 거일 텐데 그 바뀐 이후에 이런 이익성이나 모든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 그림은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 오히려 지금 이런 성장통이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견조하다는 거를 우리가 계속 다음 주에도 빅테크에서 확인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린다라고 보면 그건 오히려 살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아이폰 안 쓰고 갤럭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애플의 그 말이 네. 징징거리는 게 뭔가 반도체 주가를 끌어내렸다. 중국산 메모리, 창신 반도체 네네. 이걸 쓴다. 이런 말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었잖아요. 지금 창신 메모리 그쪽이 이제 중국에서 상장 IPO 한다고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좀 악재로 이미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면 IPO 실제로 하면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반도체 하락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또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선반영은 좀 일부분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노이즈를 일으킬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좀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이 중국 내에서의 메모리 쇼티지도 상당하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원래 반도체의 한국의, 특히 한국 기업의 가격을 되게 높여받을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중국을 수출 규제를 해준 그런 반사이익 아니겠느냐. 그런데 워낙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앞서 말씀하신 미국 기업들이 그러면 이 수출 규제를 좀 풀어달라. 그러면은 한국 기업의 반사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중국 내에서에 대한 이 소화도 상당히 지금은 빡빡한 이런 상황이고, 물론 IPO 하고 향후에 공장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금의 쇼티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이분이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은 좀 많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기술력은 당연히 떨어지지만 흔히 말하는 범용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밀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우려들이신데, 그런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에 대한 쇼티지 상황들이 오히려 이런 레거시 메모리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에 HBM에 대한 부하가 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연산에 대한 구조를 바꾸자라는 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인데, 흔히 말하는 HBM에다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서 그 다음에 AI가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다른 외부 연산 장치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그걸 AI한테 답변을 넘겨주자. 그러면
HBM에 대한 부하가 좀 적게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인데요. 외부 연상장치라는 게 그게 CPU고 CPU 옆에는 또 흔히 말하는 레거시 메모리, 범용 메모리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순환 참조예요. HBM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거꾸로 메모리가 더 쓰이는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창신 메모리에 대한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들은 충분히 먼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현실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녹아 들어 있는데 금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시장의 관심사인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녹화하는 날이 티핑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 금리가 4.7% 그리고 30년물 금리가 거의 최고치까지 이제 다가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을 한 번 더 놀랄 가능성이 좀 있는데 2023년도의 사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2002년도에 러우 전쟁이 나타나고 나서 처음에 파월이 이거 뭐 천연가스 가격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물가를 잡으려고 정책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이제 두 달 만에 말을 막 바꿔서 금리를 막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2023년도 들어서 10년물 금리가 4.7, 4.8을 갔는데 당시에 옐런 재무장관이 장기물을 좀 발행을 더 해야겠다. 미국의 정부에서 부채를 좀 더 찍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0년물이 5%를 넘어갔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장기물에 대한 발행 계획 이거를 이제 같이 소극적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들인데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미국의 재정 문제보다는 물론 이제 섞여 있겠지만 좀 더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대부분 다 생각을 하시듯이 중간 선거가 더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서 전면전으로 가서 유가를 이제 100불이 넘어서 뭐 120불, 150불 보내서 중간 선거를 망칠 것이냐. 하지만 또 이란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계속 이게 엑싯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런 상황일 거냐. 그러면 트럼프의 의중은 아무래도 우리가 3, 4월에 봤던 그런 타코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또 있을 것이고 그러면 유가가 여기서 더 문제가 돼서 전쟁이 더 극으로 치달아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더 세게 보는 그런 기간이 길어질 거냐 아니면 잠깐 이렇게 스파이크 됐다가 그래서 시장을 더 잠깐 힘들게 했다가 좀 완만하게 안정이 될 거냐라고 보면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말 사이에 지금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타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워낙에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빨리 또 변해서요. 예측은 쉽진 않지만 정황상 생각을 해보면 3, 4월에 있었던 학습 효과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진짜 깨달았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게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다. 이게 정말 어렵고 이게 엄청 감정 소모도 많고 엄청난 리스크를 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많이 배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수익을 많이 반납하셨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임할 때 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아니면 좀 가져야 할 뭐 태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신 말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요. 2달 전만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해도 사면 오를 수 있는 그러면 일을 안 해도 충분히 그냥 금융시장에 참여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가장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지금이 좀 달라진 이런 환경들 이 사이에서 시장도 이제 상황을 보면서 논리를 가져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컨센서스가 모여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겁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너무 과거에만 매몰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번엔 다르다. 뭐 완전히 이제 뭐 색깔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는 그런 산업이고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한국도 수출 국가고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 진폭과 기간 자체가 좀 짧아졌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증가율로는 뭐 갑자기 뭐 확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워낙에 증가율이 높았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처음에 그런 논란이 이익 레벨이 달라진 그리고 수출 레벨이 달라진 이런 상황들을 보면 또다시 이런 것들이
것들이 증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요즘에는 워낙에 유튜브도 잘 돼 있고 네, 책들도 맞습니다. 뭐 인터넷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습득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자신만의 그런 그 뷰가 정립이 되거든요. 보통 저희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격을 보고 마음이 바뀌거든요.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더 갈 것 같고 네.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가격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시면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이제 투자 논리들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까지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현 NH증권 이사님 모시고 최근 증시 급락 원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다. 여의도 스트리트는 앞으로도 시장의 핵심 이슈를 쉽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모여들어 탄탄하게 굴러가 한번 타면 끝까지 여의도 스트리트 여의도 스트리트